반기문 총장은 창당할지도 모른다는 뉴스에 새누리당은 분당되었고 국민의당은 제3지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정치적 혼돈의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2017년 첫 번째 인터뷰 홍문정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네, 2017년 첫 번째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올 한 해는 계속 저희 전화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지난 얘기긴 한데 네네. 하도 화제가 돼서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대로.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 본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최순실의 남자, 왜 최순실의 남자죠? 그쵸. 그게 궁금해요. 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직접 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가장 가까운 분들로서 그걸 막았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의미로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런 지적에는 네.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거 자체도 사실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국민들이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황영철 의원도 최순실의 남자죠. 새누리당이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고 국회의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친박 비박 나눌 일이 아니라 새누리당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네. 비박은 책임 없다는 듯이 하고 나갔다. 좀 비겁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건 제가 이제 비박계 한번 여쭤보긴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시면서 이제 인적 청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네. 조건을 얘기한 게 당대표나 네. 정부 주요 직책에 있었던 분들 이러면 딱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네. 어제 제가 보도를 보니까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이런 분들하고 의원님하고 함께 만나셨다면서요? 없었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신년 인사, 서로 했습니다. 예. 그때 이 건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인적 청산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떻게 기사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분들은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하시는 방법이 네. 정도에 어긋난다. 정도에. 예, 그리고 이게 정당에서 마치 무슨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찝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당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 방식이랄까 아니면 떠나는 날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맞춰서 날짜도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임명진 위원장께서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은 뭐라고 하시습니까? 최경환 의원도 아마 낙동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2선 후퇴를 이미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지.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 친박 인사들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십니까? 언론에는 사회봉사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글쎄요. 이게 이제 다 국회의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주류 저희 당에서 이제 친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분당함으로써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친박이라는 단어를 안 써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이제 당의 주류고 이제 새누리당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주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의 주류들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보십니까? 네, 각자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각자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끼는 무게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은 뭐 당대표 원내대표 지내고 그 당시에 국정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탈당했기 때문에 네. 이미 책임을 다 면하고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왜 지금 우리 당에서 그 뭐 책임의 경중으로 따지면 아주 책임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라벨은 붙어 있지만 그렇게 라벨 붙어 있는 것처럼 뭐 최순실의 남자다 이런 것처럼 거기에 그 상응할 만한 버금가는 그런 이른바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제 당이 여러 가지로 수습을 해 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그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지나치게 당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책임질 일들을 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비대위원장이 오시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하여간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 해서 이제 고향에만 내려가 있고 올라오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임명진 위원장의 그 분위기를 좀 이해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협조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것과 본인이 지명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좀 생각이 좀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이정현 전 대표는 이미 이제 본인이 탈당하고 뭐 정계 은퇴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서청원 의원도 본인 스스로 탈당할 그러니까 본인 정리하고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있으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기 전에 예. 이미 이제 당 내에서 네.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은 이제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는 모양새 이런 모양새가 다 초반에는 얘기가 된 채로 임명진 위원장이 오신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거기까지는 맞는 거죠. 글쎄요, 그거는 뭐 임명진 위원장을 직접 모셔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삼고 처리해서 모셔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안 오겠다고 계속 그러시는 것을 우리 정우택 대표께서 그래도 이 새누리당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오신다는 분을 모시고 오시면서 무슨 옵션을 달고 모시고 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 오시려고 하는 분을 사실은 서청원 의원이나 이정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탈당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임명진 위원장이 내가 네. 그런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으니까 왔지 아무런 언질도 없이 그냥 왔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정우택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서청원 대표께서는 그렇게 이제 여기 정리되면 그 뭐 하여간 이런 과정을 좀 밟고 그리고 뭐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러겠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뭐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어디 시골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그분 역시도 그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하시겠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뭐 우리 이정현 대표하고는 뭐 통화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신경의 변화가 생기셨는지 뭐 이런 거는 사정이 변경이 생기고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방식이랄까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좀 안 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제로라고 할 수는 없나요? 글쎄요, 뭐 저희는 뭐 하여간 저희가 모셔온 분이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뭐 독배라도 마시겠다 뭐 이런 각오로 모셔온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당에서 그 뭐 여러 가지 그 내놓는 개혁안들 그리고 당에게 주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던 분은 아니니까 잘 이야기가 되고 이해가 돼서 우리 김명진 위원장께서 본인이 이제 과업을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날 때까지 우리 당을 잘 개혁해 주시고 또 당의 새로운 그 뭐 보수 정권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비대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없진 않군요. 정치는 뭐 생물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와서 첫성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지금 지목됐다고 생각하는 뭐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임명준 위원장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그분들의 처지랄까 아니면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정치적 현실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대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시죠 뭐. 예. 그러면 반 총장은 새누리당과 함께합니까? 개혁보수신당입니까? 아니면 반기문 당을 창당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그분은 이제 정치하고 관계가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른바 새누리당이 분열되기 전에 새누리당과 그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신당이 생기고 또 새누리당이 이렇게 쪼개진 상황에서 선뜻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무엇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당분간은 와서 제3지대에서 관망을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그 새누리 우산, 우리 옛날에 그 새누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영역을 다 동원을 해야 그 반문재인 구도로서의 선거가 가능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어제 어디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반기문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여당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여당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여당 후보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에워싸고 있는 반기문 대통령을 열망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반기문 후보에게 좋은 일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반문재인 구도에 있는 그야말로 새누리당뿐만 아니고 새누리당 우산 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당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 총망라해서 이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그리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선거운동하고 또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연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뜻 뭐 새누리당 뭐 저희는 저희 당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선뜻 새누리당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신당으로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제 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거 듣고 우선 원래 새누리당과 이제 가깝다고 하셨는데 반기문 총장이 이제 지금의 분당 일이 있기 전에는 네네. 그러면 과거 언론에서 소위 이제 친박 후보처럼 분류가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았습니까? 저희는 뭐 저희하고 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보수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더불어당에는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난망하고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후보가 되기는 난망하고 또 그분들하고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라에서의 그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건 상당히 높지만 또 당에 들어가면 그 당 나름대로의 그렇죠.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가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을 선택하는 것이
반기문 총장님에게도 좋은 일이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선거 치르고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상호 간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듯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반기문 후보가 온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하나로 뭉치고 또 대통령 선거를 또 치를 수 있는 용이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이제 새누리 우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현 새누리당과 지금은 이제 분당해서 나간 개혁보수신당 이분들이 결국은 대선 국면이 무르익으면 반기문의 깃발 아래 모일 수밖에 없다 다시 이런 인식이신 거죠? 뭐 개혁보수신당도 계속 반기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도 많은 의원들이 반기문이 오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치유하고 대선을 우리가 잘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혁보수신당이나 우리 새누리당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반기문 총장께서 당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촉매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망이시고 한 가지 또 여쭤보자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아마도 비문 흔히 말하는 비문 세력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지금 호남계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혁보수신당과 연대는 가능하다. 소위 3지대 말하고 있는데 이 3지대라고 칭해지는 지역에서 지대에서 모이게 되는 정치 세력도 결국은 반기문 깃발 아래에 다 모일 수밖에 없다. 네,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문재인 후보가 뭐 7분 응선, 8분 응선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되는 거를 저지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은 가장 그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반기문 총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뭐 안철수라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국민당에는 그렇고 비문 계열의 더불어민주당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합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말하는 그랜드 코올리션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상당히 반기문 총장에게도 굉장히 쉬운 선거가 될 뻔했는데 굉장히 그 만만치 않은 그 건곤일척의 대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연대를 해야 될 것이다. 네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비문, 그러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되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 소위 비문으로 불리는데.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분들도 결국은 힘을 합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김종인 전 대표하고도 교감이 좀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뭐 이것에 관해서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김종인 대표는 뭐 저희가 옛날 그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모셨던 분이고 저희가 가깝고요. 뭐 국회에서도 자주 뵙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눕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는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반기문 그 총장께서 귀국하시고 대선 전국으로 바로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같은 분은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반기문 총장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관심.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표가 지금 가능성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높으니까 된다고 전제하면 근데 자당의 대표가 아닌 분을 지지하려면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김종인 대표 같은 분은 옳다고 생각하시면 뭐 탈당하는 것 해서 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개념 안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탈당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충분히 문재인 대표보다는 제가 보기에 훨씬 반기문 총장에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스펙트럼으로 볼 때 더 가깝게 계실 분이고 그분이 오신다면 뭐 아주 반기문 총장에게는 뭐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간이 아쉬운데 저희가 또 모실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